네, 1부보다 더 치열해진 수익률 대결. 이제 슈팅 스탁의 2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2부 쇼미더 스탁의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다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앵커님, 네. 이 카카오 먹통 사태 후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뭐 맞습니다. 남궁훈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그러면서 또 주식시장에서는 그 반대로 데이터 관련주들이 연일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워낙 좀 큰 사건이었긴 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데이터 관련주들이 조금 더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제는 좀 우리가 놓아줘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아무래도 이제 해프닝, 예. 이슈 관련된 호재로서 움직이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반사 이익을 기대하면서 움직이는 기업들인데 아무래도 이런 이슈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볼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슈나 해프닝은 이미 또 노출이 되기도 했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만 이 반사 이익이라는 게 그렇죠. 사실 좀 이제 모멘텀을 크게 노려보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다. 물론 이제 정확히 예측하는 건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통념을 저는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주의하시고 오늘 전문가님들에게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내용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외에 더 많은, 더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는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토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토까지 들어오셔서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정보들 꾸준히 챙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또 쇼미더 스탁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1부보다 치열해진 수익률 대결, 2부 슈팅 스타, 쇼미더 스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케미칼인데요. 자, 포스코케미칼이 미국 완성차 기업인 포드에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으로 오늘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19만 1,000원까지 오르면서 5,000원까지도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오늘은 3% 오른 18만 9,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도 꾸준히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 탄력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고가를 경신할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플랜티넷입니다. 플랜티넷은 인터넷방을 통한 US 사이트 필터링 서비스를 상용화한 기업인데요. 현재 열리고 있는 아시아 최대 보안 콘퍼런스에서 네트워크 보안 위협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보안 솔루션 제품 라인업을 선보일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한미글로벌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달 초에 네옴시티 수주 동료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이 소식으로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대표적인 또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한미글로벌. 오늘 가장 큰 상승세 11%를 나타내며 29,45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자, 계속해서 거래량이 탄탄하게 붙어주면서 상승 탄력 잃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인성정보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오전 8시 국회 본관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이 부가통신 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데이터 관리 다중화를 의무화하는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도 데이터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인성정보는 오늘 오전부터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쭉 평행선을 유지했고요. 2,42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분석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출연해 주신 2부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4종목가량 이제 또 살펴볼 텐데요. 이렇다 할 만한 이슈가 별로 없었던 증시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이슈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종목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들 모두 이제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주 대표님 그리고 이제 공대현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신호주 대표님 오늘 이 2차 전지 관련주로 포스코 케미칼이 와, 이 신고가를 썼습니다. 네,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제 갔죠. 아니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 종목은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네요. 시장 예. 무시하고 가는 것 같아요. 시장을 무시하는 게 뭐 최근에 음극재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 뭐 포드사의 CEO하고 이제 회동하면서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관련된 건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했지만은 뭐 기대감의 뭐 상한가에 준하는 어떻게 보면은 시총 자체가 지금 단기간에 이미 뭐 100%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를 간다는 거는 뭐 연봉으로 봐도 이제 물린 사람들은 아 이제 하나도 없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분들이 이제 다 수익 중인 뭐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근데 이거는 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컨센서스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좋게 나오긴 했지만 일단 주가 자체가 신고가라는 거는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단타 구간으로 손절가를 이제 정해놓고 신규분들이 이제 접근하시기에는 약간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는 맞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뭐 매매를 하려면은 약간 좀 이제 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는데 주도주가 됐으면은 나중에 이제 상승장이 왔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본다고 하시면은 이제 아예 손절가를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고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섹터별로 이제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아직 안 오른 걸 좀 이제 보는 게 좋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근데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잘 오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무대를 뒤흔든 종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전문가님 제가 좀 궁금한 게 또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이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네. 좀 길게 가고 있습니다. 네. 다른 섹터들은 이제 단발성으로 이제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 섹터 같은 경우는 또 길게 이어지다 보니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네. 아직 출발하지 않은 네. 혹은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도 궁금해요. 네. 뭐 오늘 상한가 도전주를 혹시 준비해 주셨는지. 만약에- 오늘은 네네. 일단 시장 자체가 북한의 뭐 미사일 이슈도 그렇고 그렇죠. 방산 이슈가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 자체가 아까 모든 상승폭을 반납하고 이제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네. 예, 뭐 오늘 사실 오전에는 분위기가 좋았다가 이제 네. 오후에 되니까 오후장 이제 되면서 안 좋아졌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이제 2, 3일 정도 상승이 좀 나왔으면은 이제 잊어버릴 법한데 근데 잊어버릴 법하면은 항상 찾아오는 게 이제 하락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반사 이익을 얻는 오늘은 그런 종목. 좀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인버스 대용보다 좀 수익도 이제 괜찮게 가져갈 수 있고. 아, 인버스보다도 오히려 더 좋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방어적인 해지 수단으로서 눈여겨볼 만한 상한가 도전주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우리 두 전문가님들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어떤 기업인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공대현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공대현 대표님 오늘 두 번째 종목 이제 준비해 주신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제가 준비한 기업은 한미글로벌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그 네옴시티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럼요.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네. 최근에 빔살만 이제 왕세자가 네. 방한을 한다고 했다가 이게 무산이 되면서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근데 이거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또 늘렸다가 다시 가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방금 2차 전지도 말씀해 주셨지만 와, 만만치 않게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 네옴시티라든지 재건 섹터가 어떻게 보시나요? 좀 길게 갈 거라고 보시는지 더불어서 이 한미글로벌의 이제 방향성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됐다가 다시 이제 원희룡 장관이 11월 초에 이제 국내 주요 건설 회사들과 함께 이제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한 16% 이상 오늘 좀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정부가 지금 공식 발언한 거는 이번이 좀 처음이고 4박 6일 일정으로 잡고 지금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등 지금 국내 기업들과 함께 지금 동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기대감이 재차 형성돼서 빈살만이 오지 않아도 다시 정부가 개입해서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다시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12조 원 정도의 그 정도면 대략 공사비만 한 5천억 정도, 5천억 원 정도 좀 예상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뭐 글로벌 수주전 이런 것도 좀 치열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원전이라든지 혹은 이제 교통이라든지 스마트 이쪽도 이제 로드쇼를 좀 열 예정이라서 그쪽도 순환매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글로벌이라든지 오늘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을 잊게 만드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정말 싱숭생숭하고 9월 달에도 큰 조정이 나왔는데 와, 사실 올해 들어서 이런 어려운 증시를 무색하게 만드는 포스코 엠텍과 그리고 한미글로벌의 주가 상승 추이입니다. 최근 이제 올해의 상승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 증시가 정말 떨어진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장에서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이런 옥석 가리기를 해주실 만한 기업들 두 전문가님이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두 귀 쫑긋 세워주시고요. 지금 하단에 방송 중에도 이제 이 노란톡 참여 링크가 나갈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건 우리 공대현 대표님 노란톡 입장 링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이 QR코드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휴대폰 꺼내시고 카메라 켜셔가지고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톡 입장 가능하십니다. 공대현 대표님과 실시간 소통이라든지 대응 도움받고 싶다, 교육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그리고 소통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종목은 플랜티넷이라는 기업인데요. 신호주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기업이 왜 부각이 됐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보안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맞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보안이라는 게 뭐 카카오 사태랑도 연결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보안 관련주가 갑자기 이슈업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게 오늘 강세를 보여가지고 네. 정확하게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9월이 아니고 이제 9시 24분에 정확하게 이제 상가까지 강력하게 이제 돌파를 해주었거든요. 근데 이게 간 이유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시세 확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관련주 그게 이제 올랐을 때 백신 관련주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올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접종 관련 주사기 관련주가 올라갔죠. 최근에 뭐 단장님도 뭐 보셨겠지만은 요즘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이제 핫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메타버스 관련주가 핫하니까 게임 관련주도 이제 시세가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어떤 종목이 올랐냐면은 OTT, 미디어 관련주가 아침에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게임이라든지 대체불가 토큰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결국에 해킹을 막기 위해서는 보안도 이제 필수적으로 좀 이제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오늘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고 뭐 카카오 사태하고 연관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제 추가적으로 드림 시큐리티, K사인 그리고 뭐 사이버원이라든지 보안 관련주들 보시면은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좀 이제 신뢰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보안 관련주를 이제 굳이 찾으신다면은 플랜티넷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정말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종목 위주로 관심 있게 꼭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사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궁금한 네. 점이 보안 네. 관련주도 상당히 괜찮다 하셨는데 네. 뭐 바닥에 있는 기업들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런 기업을 준비해 오지 않으셨어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뭐 보안 관련주도 물론 좋지만 네. 지금 이제 편입할 만한 거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네. 이 변동성 혹은 이제 하락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좀 준비할 때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건지 네. 아니면은 뭐 보안 관련주들은 뭐 다음번에 준비하려고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를 일단 하나 이렌텍을 편입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먼저 편입해 주셨죠. 네, 그걸로 저는 이제 뭐 준비는
그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네. 일단 시장에 대한 방어 전선도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떠받들이는 요인이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금리 인상, 러우 전쟁까지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미중 갈등 아니겠습니까? 좀 이제 그런 걸 한꺼번에 이제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네. 이제 눈여겨볼 만한 기업을 말씀해 주시고 네. 그럼 이제 보안 관련주도 바닥에 있는 거 좀 많다고 하셨잖아요. 좀 미리 어떻게 보면 그런 네. 종목들 몇 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가 네네, 일단은 종목 한번 보여주시죠. 뭐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은 네. 평소 구간이라면은 이제 잘 주지 않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예전에 이게 언제였냐면은 거의 코로나 때하고 이제 근접을 했거든요. 근데 기업의 실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때 이제 모양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때 무역전쟁 때 무역전쟁 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한 번 이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무역전쟁하고 그때 폭락장하고 이제 비슷한 분위기로 왔죠. 그런데 여기 구간에서 이제 보통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거기가 이제 저항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간이 3,800원 라인인데 이런 거는 지금부터 분할로 이제 천천히 이제 매수하셔도 나중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그런데 시장이 빠진다면은 이 좋은 종목도 얼마든지 밀릴 수가 있고 시장에 대한 방어 전선을 먼저 구축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그 수익금을 토대로 이제 천천히 이제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전 들고 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라는 기업도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이 네. 카카오뱅크 이슈로도 상당히 좀 움직임이 있었던 기업인데 정말 네. 그때만큼의 랠리가 또 나와줄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낙폭이 이루어졌는데 보안 관련된 기업으로 드림 시큐리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나중에 정말 드림 시큐리티를 실제로 편입을 하실지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한번 오늘 편입 종목 어떤 기업일지 추후 방송에서 과연 이 기업을 편입하실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대원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정말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인성정보라는 기업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이 카카오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와 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인가요? 인성정보는 일단 네트워크 관련주죠. 네네. 네, 관련주로 엮여 있고 카카오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로 인해 반사이익을 좀 제대로 누리지 않았나. 제대로 그냥 누린 게 아니고. 네, 그로 인해 오늘 상한가를 마감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네. 국회에서도 이제 데이터 이중화 또는 이제 다중화 이런 법안이 좀 그렇죠. 제출이 되면서 한 곳에 했다가 이제 불나버리면은 그렇죠. 다 먹통되니까 좀 이렇게 분산 좀 시키자 이러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제출이 되면서 이중할 수 있도록 뭐 조치를 하겠다. 네, 그렇게 좀 언급을 하자마자 기대감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 추이도 상당히 궁금한데 오늘 또 상한가를 간 게 맞죠? 네. 그렇다면 지금 최근 추이 한번 차트 통해서 한번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차트를 같이 함께 보시면은요. 일봉입니다. 네, 일봉이고 지금 바닥 구간에서 오늘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좀 형성한 상태인데 기존의 저가는 한 2,600원 부근에 좀 저항선이 있는 게 좀 포착이 되고 주봉상으로도 보면 아직 우하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는 지속적인 우하향이죠. 네, 우하향을 좀 드러내면서 단발성으로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수급이 쏠린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기간에 단타로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단타로 접근하는 게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략을 해볼 법한 종목인 거죠? 네, 이슈가 되는 만큼 단기간에 짧게 단타로 요즘 시장에는 좀 길게 들고 가는 것보다 단타로 네. 대응하는 게 좋듯이 그렇죠. 이슈가 있는 만큼 단타로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오늘 이제 상한가 도전주로 준비해 오시기보다 특징주로 준비를 해 오셨는데 상한가 도전주로 어떻게 보면 선정을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상한가 도전주가 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걸로 물론 이 기업도 이제 이 기업이 안 좋다기보다는 상한가 도전주가 더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인성정보가 이 데이터 센터 반사 이익을 보는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섹터에서는 더 좋은 기업이 있다고 보시나요? 가장 눈여겨봐야 될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성 정보가요. 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인성 정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이제 눈여겨볼 만한 기업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일 상한가 도전주로 준비해 주신 섹터도 물론 궁금한데 여기서 살짝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대략 어떤 섹터인지? 그거는 좀 이따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쉽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이거 그냥은 알려주지 않으시는 전문가님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성 정보도 충분히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인성 정보도 눈여겨보시고요. 이 인성 정보보다도 인성 정보를 어떻게 보면 후순위로 밀려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기업, 내일 상한가 도전주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또 끝나고 나서 우리 공대원 전문가님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전문가님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물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오늘 공개 방송에서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입장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내일 이제 아무래도 미증시가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일 미증시의 전망과 그리고 이제 매매법 혹은 추천주 왜 추천을 하는지 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미증시 전망이 우리나라에 워낙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쉽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이 인성 정보를 후순위로 밀려나게 한 강력한 기업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은 그냥 시청이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 뭐 입장비도 없고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오늘 방송 끝나고 이제 9시부터 이제 진행을 해주신다고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끝나자마자 9시에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슈팅스탁 입력하시고 무료 공개 방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총 4종목, 무대를 뒤집은 종목 두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은 어떠한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하실지, 더불어서 끝까지 이제 시청하시면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까지 우리가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어떤 기업을,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끝까지 여러분들 채널 꼼짝만 해주시고요. 저는 바로 지금의 수익률 현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슈팅스탁 1부, 2부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간 쉼없이 달려오고요. 이 2시간 동안 총 9명의 전문가님들이 모두 치열한 수익률 대결을 펼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룰이 진행되는지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으로 트레이딩하고 최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이 제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그리고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시간간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 수익률 배틀 순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다컨터 전문가님 1부에서 활약해주고 계신데 금강철강 과연 이제 슈팅을 보여주면서 오늘 1부에서 출연해 주셨는데 편입기업 통해서 그대로 수익률 역전 가능하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하락장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력을 강하게 드러내주시는 전문가님인데 아직은 잠자고 계십니다. 잠룡을 깨우실지, 수익률 ITM 반도체도 한 방에 있다 말씀하셨고 원익 PNE까지 그대로 슈팅 날려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해성 TPC와 포스코 엠텍 여전히 보유 중이시고요. 현재 해성 TPC는 마이너스가 좀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유하십니다.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포스코 엠텍 역시도 지금 약손실 구간에서 재편입을 해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한번 슈팅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출연해 주신 공대원 전문가님, 역시 지금도 이게 크게 손실도 아니고 크게 수익도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슈팅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쉬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슈팅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에코바이오 보유 중이시고요. 현재 한 종목 포트에 편입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또 같이 출연하셔서 그런지 어쩌면 수익률 순위도 이렇게 딱 붙어 계십니까? 신호주 대표님, 현재 이렌텍 보유 중이시고요. 무림페이퍼, 툴젠 모두 보유 중이십니다. 무림페이퍼가 약수익 구간 한 6%가량 수익 구간에 있고 이렌텍이 마이너스 8%. 아까 전에 메타버스 강력한 이 자신감을 어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마이너스 순식간에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현재 한국가스공사, SM, JYP 엔터테인먼트 세 종목 보유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현재 홍일정 씨죠. 이주연 대표님 타이거일렉으로 첫 수익 안겨주시고 조일알미늄, KBG, 피플바이오 세 종목 보유 중이십니다. 이 조일알미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언제 갈지, 오늘 삼화알미늄, 남선알미늄 다 가는데 조일알미늄만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후발주자로서 강력한 슈팅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현재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어제까지만 해도 하루간 1등이셨는데 오늘 바로 2위로 내려오셨습니다. 후속으로 주신 종목들로 그대로 역전해 주실지 네 종목 모두 보유 중이시고요. 대무, 석경 AT 수익 구간, 그리고 EV 수성과 A-프로가 지금 약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주대장 전문가님. 이게 웬일입니까? 단 하루면 충분하다. 나는 2위에 있을 전문가가 아니다. 우리 동네 주식대장, 주대장 전문가님. 그린케미칼, 유신, 한미글로벌 모두 수익 실현해 주셨고 포트도 아주 깔끔합니다. 수익 실현을 아주 그냥 탁탁 타점해서 수익을 내주고 계세요. 역시 1등 전문가님, 대장님은 다르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익률 현황 우리가 모두 살펴봤는데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 지금의 이 1등 상위권 전문가님들 바로 역전 가능하실지 AS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률 순위 만나보셨는데요. 주대장 전문가님 정말 치열하시고 상위권 경쟁이 정말 치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중위권 경쟁도 치열한데요. 두 전문가님 사실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어떻게 지금 오늘 준비해 주신 상한가 도전주 통해서 많이 이제 역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신호주 대표님, 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포트가 네. 또 깔끔한 상황은 아니시고 네. 여전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에 대한 상승 랠리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보유 기업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렌텍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횡보하는 구간으로서 캔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좀 이탈이 좀 있기는 이제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고 컨센서스가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은 좀 이제 수익을 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로봇, 근데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은 지금은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차트가 이제 거의 꺾여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다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하락장에서도 언제 이제 바로 바닥에서 이제 슈팅이 나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고 나중에 슈팅이 나왔을 때 슬슬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삼성도 그렇지만은 이 메타버스를 할 때 AR 글래스, 증강현실 안경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식당에 가시면은 그 서빙 로봇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배터리 팩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메타버스하고 이제 로봇 두 가지 이제 투자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이제 잘 체크하셔가지고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셔가지고 꼭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지금 이렌테 이제 소개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네.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네. 그 서빙 로봇 말씀해 주셨죠? 네.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면 저도 몇 번 봤거든요. 네. 요새는 이제 또 인건비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서빙 로봇이 네. 어느 식당을 가보면 이제 음식이 알아서 이제 음식 싣고 와서 그렇죠. 그냥 이제 가져가서 먹으면 되는 네. 그런 로봇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이 거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인지는 몰랐거든요. 그 로봇에 배터리 팩을 공급하는 게 여기 이렌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단순히 네. 메타버스가 아니라 그런 이제 서빙 그렇죠. 로봇의 배터리 팩 수혜주로 원래 이제 전자담배에 이제 배터리를 이제 공급하던 회사였는데 아. 이제 배터리 영역이 확장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뭘 인수했냐면은 이제 AR 글래스, 메타버스, AR 글래스, 네, 메타버스. 증강현실. 이제 우리가 뭐 최근에 좀 있으면 아바타 2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죠. 기대하고 있어요. 그거 네, 보려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안경 같은 것도 이제 진출해가지고 원래 돈을 좀 못 버는 회사가 그렇게 하면 신뢰가 잘 안 가거든요. 근데 또 돈도 잘 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네. 사실 지금 이때가 아니면은 살 기회가 잘 안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지금부터 좀 이제 모아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뭔가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A라는 사건으로 잠시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만 실적은 그대로면은 그건 테마주지만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볼 수 있으면은 그건 나중에 주도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키오스크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주문을 받지 않고 그냥 기계로 주문하는 게 어색했지만은 요즘은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쓰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네. 사람한테 일하시는 종업원분들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그렇죠. 주문을 그분들에게 하는 게 더 어색해요. 키오스크로 그렇죠. 그냥 이제 화면에다가 터치해서 주문하는 게 더 네.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정말 말 거는 게 이제 좀 어색해지고 맞아요. 말 거는 게 어색해지고. 그렇죠.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거는 일상 속에서 주식을 찾는 게 전 또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좋아하거든요. 일상 속에서 주식을 찾는 걸 좋아하신다. 그렇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눈에 보이고. 점점 이제 성장성이 이제 되는 것들. 그리고 다가오고 네. 있는 미래. 그렇죠. 그런 걸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이런 기업이 이제 하나 있으면 굉장히 전 포트폴리오가 든든해지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AR 글래스 이런 것도 빨리 나와가지고 아바타 접목돼서 저도 아바타 좀 재밌게 보고 싶어요. 예. 제가 예전에 그 영화를 영화관에 못 봐가지고 노트북으로 봐서 너무 이제 한이 됐었는데 네. 이번 영화는 이제 좀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영화들도 이런 AR 글래스라든지 증강현실을 통해서 우리 영화 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상 산업들이 네. 좀 더 풍요롭고 다채로워지는 컨텐츠로 거듭났으면 하는 마음이고 거기에 대한 수혜를 또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렌텍 역시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마이너스 8% 넘어가서 좀 걱정했거든요. 네. 걱정이 잘 안 되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걱정이 오히려 안 되고 기회다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떨어져서 오히려 기회다 이런 기업들은.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린 페이퍼도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거 뭐 재지라든지 목재 가격과도 연동이 되기도 하고 네. 무린 기업에 관련해서도 또 이제 이슈가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단 샤페론이 일단 상장은 오늘 마쳤는데 네, 오늘 상장했죠. 네, 시장이 좀 되밀리면서 좋지 않게 끝났고 어제 무딘 페이퍼를 이제 차트를 좀 이제 보신다고 하면은 어제 7% 정도 좀 이제 남겨두고 이제 매도가를 3% 남겨두고 좀 이제 밀렸습니다. 오늘 꽤 많이 급등했었네요. 어제 같은 경우가 어제네요. 네, 2,680원까지 이제 급등을 하다가 네네. 잠시 이제 밀려주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일단 저점을 높이고 있는 추세고 오늘 시장이 좀 이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구간에서 자리를 굉장히 이제 잘 지켜주고 있죠.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데 근거가 뭐냐? 아직 긴장감이 전부 다 이제 해소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는 계속 거론될 거기 때문에 이제 영국의 인플레이션 뭐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그런 게 발표가 될 건데 뭐 국내 시장에 커다란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뭐 금리 인상이 있는 한 뭐 단기간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들 그리고 예전에 잘 올랐던 기업들 중에서 이제 편입하면은 이거 충분히 수익이 다시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게 최근에 거의 상한가에 준하게 올라가지고 그렇지 주가는 이제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기 구간만 딱 돌파해 준다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이제 크게 열릴 거라는 말이죠. 상방으로 이제 열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차트가 좋은데 이제 재료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으므로 이거는 사실 제가 목표가 2,750원도 시장을 고려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타이트하게 좀 이제 적게 욕심을 안 내고 드린 가격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2019년에 영업이익이 1,000억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재료까지 있고 실적까지 받쳐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목표가까지 얼마 안 남았죠? 잘 들고 가셔가지고 꼭 수익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시총이 1,000억대일 때 1년 이제 영업이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무딘 페이퍼가 예전에 그 정도로 이제 벌었죠. 1,000억 가까이 이제 네. 돈을 버는, 와, 놀랍습니다. 매출이 아니죠? 2018년에 1,000억 벌었고 예, 19년에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688억. 순이익이 1,000억인 건가요? 그 2018년에 영업이익만 1,00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네. 좋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이제 뜨고 있는데 네. 한번 자세하게 한번 봐주시죠. 네, 영업이익이 뭐 2019년에는 688억이고 그 다음에는 273억 줄긴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한번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주가도 지금 많이 굉장히 이제 조정을 좀 이제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주가도 보면은 거의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은 무딘 페이퍼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러우 전쟁과 이제 인플레이션을 만났다는 거. 그리고 친환경 이제 포장지 정부가 최근에 일회용품 그걸 이제 규제를 하면서 이제 제지주가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니까 요새 또 이 종이 빨대 종목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지 관련주는 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절대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AS는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이슈가 맞물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재지 이런 수요들이 올라가는데 이제 또 샤페론 관련된 이슈까지. 그리고 뭐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주가가 저렴했는데 이게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뭐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기회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툴젠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제 요새 제약바이오 흐름이 워낙에 또 좋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 그 하고 많은 제약바이오 중에 툴젠을 선정해 주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툴젠 같은 경우에는 네. 러우 전쟁하고 뭐 직접적인 이제 연관은 없지만 네네. 최근에 중국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은 사람의 얼굴만한 고구마가 나왔다고 합니다. 얼굴만한 고구마요? 사람의 얼굴만한 고구마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뭐 이게- 유전자 뭐 그런 거를 조작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 최근에 툴젠이 미국에서 그 유전자 가위로 이제 굉장히 큰 감자를 이제 개발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승인을 최근에 이제 받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식량 해결에 있어서 유전자가 이제 다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면역 항암제 관련주는 이제 너무나도 많은데 유전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대체할 만한 주식이 없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툴젠이 유전자 가위를 하는 쪽이고 거기에 의료기기 그리고 임상 그런 걸 좀 지원해주는 회사가 마크로젠입니다. 그 두 가지 말고는 아직까지 유전자로 뭐 하는 기업은 있겠지만은 상장된 회사는 좀 이제 드물다. 이게 유전자를 찾으려면은 미국의 저기 바이오젠까지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물 건너서 이제 배 타서 갈 필요 없고 국내 주식에 있는 툴젠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뭐 차트를 좀 본다고 하시면은 여기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이 나왔다가 한 차례 이제 밀리고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복제양 돌리라고 아실 거예요. 예전에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건데 그걸 복제양으로 이제 최근에 만들면서 이제 암 치료라든지 좀 이제 시력 교정이라든지 그렇게 고칠 수 없는 것을 이제 유전자로 치료하는 그런 시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포인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앞으로 좀 이제 기대감을 이제 충분히 가져도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에 이제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서 이 유전자 관련된 기업이 많지 않은데 마크로젠과 툴젠 정도가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또 자연스럽게 마크로젠도 우리가 또 눈여겨보게 될 것 같은데 뭐 툴젠을 굳이 선정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또 신호주 대표님 이러한 궁금증들 있죠, 여러분들. 그럼 마크로젠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마크로젠도 그럼 사도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이런 자세한 이제 궁금증들 하단에 지금 링크가 나가고 있죠. 신호주 대표님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 링크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기 이 QR 코드 여러분들 휴대폰 들고 카메라
켜셔가지고 하단에 이제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하셔서 신호주 대표님께 궁금한 점 그리고 시장 브리핑, 종목 브리핑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우리 공대현 전문가님의 현재 보유 종목 AS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에코바이오 한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에코바이오 이거 슈팅 또 나올 거라고 해주셨는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언제 네, 나올까요? 에코바이오가 어제까지만 해도 수익권을 줬다가 네네. 그리고 오늘 지수가 좀 밀림으로써 오늘 다시 토해낸 것 같은데 그래봤자 마이너스 1% 구간이죠. 여러분들. 보합이죠,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저도 보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하게 눌림목 구간에서 잘 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무림페이퍼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무림페이퍼랑 기술적인 분석이 차트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무림페이퍼 앞서 보신 게 좀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자, 요 부분 눌림목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고 요 부분에서 아까 여기를 돌파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아까 무림페이퍼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네. 또 이제 이 종목 역시도 똑같이 눌림목 지금 상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정도면은 지금 주세에 충분히 잘 방어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실 산업이라든지 뭐 섹터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해요. 에코바이오가 이제 뭐 어떤 모멘텀, 어떤 이제 재료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에코바이오가 연료 전지 관련주죠. 네네. 네, 지금 뭐 경유라든지 휘발유 값이 너무 부담이 돼서 그렇죠,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혼합해서 비중을 뭐 3%였는데 8%까지 혼합해서 진행한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면은 기대감이 좀 형성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 에코바이오 어떻게 보면 이제 혼합 비료, 혼합 연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대현 대표님 노란톡 입장하시는 링크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이쪽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휴대폰 꺼내셔서 카메라로 QR코드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하니까요. 공대현 대표님과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카메라 휴대폰 통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공대현 전문가님 온라인 공개 방송 있다고 들으셨어요. 네.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 또 이제 소개해 주실 예정이시죠?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네. 네, 내일 이제 미증시 전망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추천주가 왜 이걸 추천을 하는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고 곧 있으면 발표하는데 아직도 힌트도 못 들어볼까요? 뭐 어떤 관련 기업인가요?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은 네. FOMC 금리 인상에 관련이 있습니다. 금리 네. 인상. 좋습니다. 최근 이제 이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 미국 FOMC 곧 있으면 바로 또 순식간에 11월 2일 올 것 같아요. 네. 이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기업일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바로 오늘 두 전문가님들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어떤 기업일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신호주 대표님, 내일 상한가 도전주 어떤 기업인가요? 지금까지 기업들 정말 좋았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도 빨리 좀 갈 거 주세요 이랬는데 네. 주셨는데 편입이 안 됐어요. 네. 이번에도 가능할까요? 빨리 올라갈까? 편입도 가능하게끔. 네, 그래서 제가 매수가도 넉넉하게 가지고 왔고, 이거 바로 내일 노려봐도 될까요? 오늘 준비해 주신 기업은? 네, 그렇죠. 일단 지금 미국 선물이 마침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네. 또 이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사실 그 러시아가 뭐 점령지에서 철수한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네네. 근데 결국에 그것도 가짜 뉴스인 걸로 밝혀졌고 아직은 긴장해야 네, 한다. 아직은 긴장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기업이고 내일 왜 바로 또 이제 슈팅이 나올 만한지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 일단 샘표라는 기업입니다. 이거는 좀 이제 낯이 익은 기업이죠. 제가 시장이 위기일 때 인버스 대신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한 종목이고 추가적으로 미중 갈등은 이제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그 우리 SK 회장님, 이제 최태원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제 미중 갈등은 30년 이상 갈 거니까 모든 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구간이 하나씩 이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수급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63,0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재돌파해 준다면은 여기서부터는 박스권, 그러면 매물대가 다시 이제 전고점 구간까지 열리거든요. 굉장히 이제 큰 수익을 노려봐도 되는 구간이고, 인플레이션에 관련 테마, 콩 관련 테마도도 얽힐 수 있고, 인니에서 최근에 식용유 대란이 있었습니다. 식량 대란 플러스 미중 갈등까지. 보통 샘표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 티플렉스라든지 세노텍이라든지 동국 RNS 그런 게 올라가면 뒤따라가는 주식이었는데, 여기 구간에서 이제 다시 상승이 나온다면 재료의 모든 악재란 악재의 반사이익은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샘표라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미중 갈등이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뭐 더 이제 좀 이제 수그러들진 않을 테니까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자사주 매입까지 해가지고 안 그래도 유통 주식이 적은 건데 품절주 효과까지 누려볼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팔방미인의 종목이 아닌가. 사실 이런 종목을 찾자면은 바닥에 있는 건 많지만은 좀 이제 추세도 좋으면서 실적도 이제 완벽한 종목은 이제 몇 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샘표의 매수가는 57,500원 이하, 목표가는 제가 67,500원까지 좀 이제 길게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9,000원을 이탈하시면은 전량 손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57,500원 이하, 매수고 목표가는 6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9,000원 이하라고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자사주 매입 관련된 이슈도 상당히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 미중 갈등이 단순하게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제 생각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진척되면서 이 차트 그대로 이제 상단으로 뚫고 올라갈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바로 슈팅 노린다고 하시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고, 자, 바로 오늘 또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신 공대원 대표님, 과연 이제 오늘 준비해 주신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어떤 기업인가요? 제가 바로 들고 온 종목은 내일 바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충분히 단기간 안에 고수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 네. 익숙한 기업이네요. 네, 앞전에도 제주은행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렇죠. 초반에. 초반에 금융주는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었죠.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지금 베이지북도 3시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영국 9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1월 1일부터 2일이죠. 그 사이에 기준금리 인상도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금융주는 추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9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달에 한 9% 정도 나왔는데, 이번 달에 한 예상치가 한 10%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위로 좀 상회를 한다면은 물가가 계속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라든지 아까 앞서 가져오신 샘표라든지 뭐 곡물주 그쪽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베이지북도 9월 달에 발표한 거랑 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경제 지표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1월 달 기준금리도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는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가격은 차트 보시면은 지금 현재가 8,950원인데, 네, 매수가는 8,950원 잡아드리겠고, 그리고 목표가는 한 10,000원 부근, 한 요 부근, 네, 10,000원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8,32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이제 8,320원, 매수가는 8,950원 이하로 잡아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공대원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 통해서 슈팅 스탁 입력하시고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2시간간 쉼없이 달려온 오늘의 어떻게 보면 이 슈팅 스탁
이 2시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